네,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액을 캐러 나서는 예. 직장인들을 위해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법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권도의 돈을 잡아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월급 모아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주 만에 뵙는데 지난주 어떻게 바쁘셨어요? 예, 요즘에 조금씩 예.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한국 직업방송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서 요즘에 불러주는 곳이 좀 많아서요. 그러시군요. 예, 여기서 출연료는 적게 받고 있지만 강사료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저희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를 등지시면 안 됩니다. 예, 등을 짓지 않습니다. 예, 네. 프로그램이 아시죠?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매주 월요일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박선영 아나운서 네. 예, 빨파에 뭐라고요? 네. 빨파 뭐 화려한 룩입니다. 예, 빨파 룩인데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네. 봄에 어울리는. 요거 그냥 봄이 왔네요.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권 대표님 얼굴에도 지금 봄이 좀 온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이번에 거리두기 사실 사실 해제되니까 예. 더 바빠지는 거죠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움츠려 있던 제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고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될 봄이 왔으니까 잘 뿌려가지고 올 가을에는 좀 수확도 좀 크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좀 네. 잘 벌어야겠죠 이제 네, 앞으로. 다 같이 좀 수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조금씩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조금 더 바라보면서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를 해오셨나요? 우리 저 토요일도 방송이 예. 아주 크게 나갔는데 네.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꿀벌들이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네. 이제 맞아. 고민스럽고 뭐 이게 네. 꿀벌들이 사라지면 인류가 또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빗대가지고 네. 꿀벌이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예.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꿀벌 실종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뭐 꿀벌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 예. 이 꿀벌이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고추를 키우는데도 필요하고 딸기를 키우는데도 필요하고 옥수수를 키우는데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꿀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 이제 딸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고추도 나오지 않고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은 또 사료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밥상 가격에 큰 인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식량 자원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파고 들어봤더니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꿀벌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기후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먹는 식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이에요. 예, 말이 90억이지.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이런 엄청나겠네요. 식량 부족의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량 부족의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고요. 예. 청년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주가 청년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청년농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뭐 디지털 농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섹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 NFT도 공부했고요, 메타버스도 공부했고, 수소 경제도 공부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랬었죠. 간간히 나와서 우리 전케이 실장이 나와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테크도 이야기도 했었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에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어그리컬처의 앞절단 에그테크 예. 정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고차 산업이 뭐 먹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원적으로 저희가 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시작해 보죠. 예. 그 영국식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어그리컬처라고 배웠고요. 네. 미국식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에그리컬처라고 아, 배웠습니다. 에그리컬처.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식 영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그리컬처의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에그테크라고 합니다. 네. 과거 한 2년 전만 해도 자료를 찾아보면 어그테크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그테크. 최근에는 그냥 에그테크로 통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첨단 기술을 농업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농업 자체를 더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작물을 기르잖아요. 농작물을 기르는데 농작물을 기르고 그다음에 길러서 수확해가지고 또 파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을 이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에그테크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요즘에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또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 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지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했었죠. 예, 그렇죠. 곡물 맞아요.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네. 밥상 가격이 밥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고요. 산업화에 따른 영향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국제 식량 가격 널뛰기가 이제 아주 심한 상태가 있는데 이게 최빈 개도국하고 저소득 국가는 이미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해져 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 식량 위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식량 비교해주세요. 자급률이 1980년대에 한 69.6% 예를 들어 한 70% 정도 자급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 네. 식량 자급률이 45.8%까지 떨어진 야, 모습을 진짜 지금 많이 준 그래프로 거예요.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한 더- 40%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자급률 역시 예. 같은 기간 50%대에서 20%대까지 야, 떨어져서 이건 더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아주 농업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화에 일부 작물에 치우친 기형적인 공급의 과잉 그리고 고질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예.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 이런 농부가 부족한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어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이제 에그테크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그테크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면서 예.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도 좀 집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세요 혹시? 뭐 이제 들었으니까 뭐 관심 가져야죠. 어때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게 있나요? 네, 왜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뭐 네. 배우는 시간보다는 뭐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가져가는 시간이니까. 네, 네. 박선영 선수 욕심 많으신데 아, 어디 에그테크 딱 하는 순간 네.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아직은 초보자여가지고 그래요? 전 트랙터에 한번 투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급 생산 늘려야 되니까.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 한다는데 트랙터도 요즘에 자율주행 하고 있거든요. 아하.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겠지만 이걸 또 갖다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네. 더욱더 좋겠죠. 어. 어떤 회사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네. 아주 큰 트랙터가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거기도 은퇴자들이 많아서 외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은 땅덩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중소형 트랙터가 필요한데 이 중소형 트랙터도 사실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기업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 14일이죠. 국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옥수수 관련 파생 상품이 일제히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바 있고요.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신한 옥수수 선물 ETN 이게 상장 지수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이라고 상장 지수 채권이 2015년도에 상장했는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이나 하나 레버러지 옥수수 선물 ETN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ETF는 들어봤는데 ETN은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뭐 모바일로 증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ETF 옆에 ETN이라고 있어요. 상장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수료도 저렴하고 약 1조 1000억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 거래소에 상장해서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ETF 만기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특성상 만기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상장한 ETN들이 요즘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리서치 회사 피치북은 에그테크 거래 가치가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해엔 연간 78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원 가까이라 이제 거래 금액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네. 발표했으니까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단순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에그테크 그러니까 이 농업에다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산하고요, 유통하고요, 또 소비하겠죠. 네. 생산, 유통, 소비의 이 농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을 이렇게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손 부족 같은 것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빅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필요 없는 일손과 더 필요한 일손을 AI가 그렇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과거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고향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예요. 네.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지금도 농사짓고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감에 의존합니다. 내가 알아, 이거는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아. 내가 다 아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이제는 이런 사람의 감이 아니에요. 짐작이 아니라 AI에 대한 분석이 AI가 직접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아주 큰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데이터를 인간의 짐작이 아닌 AI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래서 생산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유통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소비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게 농업 데이터 플랫폼에 수집이 되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네.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존에도 왜 그런 건지 저희가 뭐 항상 뭐 그 TV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팜 같은 거, 네. 그런 스마트 농업도 존재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디지털과 스마트 뭔가 좀 그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그 차이가 좀 있는지도 좀 짚어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그테크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통계적으로?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밀 농업인데 GPS나 드론, 그다음에 센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있어요. 네. 이제 정밀 농업과 스마트 농업에 더 이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넣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농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된 거네요. 맞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이 솔루션 기술을 가진 농업 관련된 기술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스타트업부터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디지털화가 됐는데 맞아요. 이게 또 농사뿐만 아니라 농업의 전 과정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의 어떤 일반적인 관리, 인력 관리에서부터 작물, 그다음에 모든 것들. 사실 저도 은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퇴직 후에 귀농을 하겠다, 귀농을 하겠다 이런 그런 분들이 분들 많으시죠. 맞아.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또 맞아요. 많이 보세요. 그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2년 후에 들어오기로 했다. 근데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혼자 외롭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 형편인데 여기서 뭐 내가 농사 짓고 살겠다. 자급자족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귀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급자족일 뿐이죠. 그냥 귀촌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귀농은 농업 창업이에요. 근데 다시 이 투자를 창업에 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 가지고 있는 자본도 창업 자금으로 들어가지만 내 가지고 있는 노력 전체를 다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창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농장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일반적인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최적화하고 개별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초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이제 농장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장 전체를 어느 정도 이제 균일하게 처리해 왔다면 디지털 농업에서는 필지 단위별 맞춤형 처리를 통해서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작물 생산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의 어떤 직감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을 딥러닝된 AI가 맞아요. 이제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만 또 GPS 같은 것들도 활용해 가지고요. 수확량도 모니터할 수 있고 토양 관리도 할 수 있고 무인 비행 장치를 운영할 수 있고 네. 자율주행 농기계 제가 가장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인데 트랙터 같은 거. 자율주행 농기계 등 적용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 적용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 분야에 정말 필요한 농업 분야에 특히 식량 부족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환 등에 직면한 농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농사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엄청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농작물 심을 땅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농기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농업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구축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예. 네. 효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농촌진흥청의 2021년도 작년 예산은 네. 전년보다 712억이나 늘어났고요. 네. 이 규모가 1조 한 9,6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 재배 위주의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 및 국산 품종을 또 개발하고요.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2025년까지 진행하는 5개년 계획도 지금 만들어서 네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초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물론 정부에서도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민간 투자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 상황은 네. 어떤가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SK 스퀘어는 농업 혁신 기업에 35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미래셋은 과일 등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식용 코팅막을 개발한 미국의 에그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역시 농기계 회사와 협업해서 미래 농업 플랫폼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예. 국내 대기업 또한 에그테크 분야에 아주 큰 집중을 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맞아요.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실 수가 아까 있을 것 말씀하신 같습니다. 대로 뭐 투자 얘기하시면서 프로젝트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투자의 어떤 한 부분을 바라보는 괜찮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죠. 그 시장 안에서 맞아요. 유망한 직종들이 직업 그리고 유망한 회사들이 계속 드러난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고하시면 농업 좋을 것 섹터 같아요. 전체도 봐야 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렇죠. 어떠한 에그테크 기술로 어떤 기업들이 탄생하고 맞아요. 이 기업들이 10년, 15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장기 투자 또 아이들 있잖아요. 예. 저는 아이들 이름으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사놓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전에 15년 얘기하시면서 막단 부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시. 아니 왜냐면 그 애플에서 아이폰이 15년 전에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제가 이 집을 안 사고 애플 주식을 샀다면 지금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15년 전에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예. 15년 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네.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 오픈했는데 그게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게 해주겠다는 플랫폼 서비스가 오픈이 돼서 지금 전 국민의 플랫폼 서비스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카카오입니다. 네. 그때 그 주식을 집 사지 말고 샀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5년 후를 바라본다면 충분히 공부해야 그럴 수 될 있죠. 이런 분야가 아닐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에그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만 뭐 일어나는 비단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전자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네. CES라고 있고 그렇죠. 또는 뭐 CES라고도 있는데 네. 이 전시회가 이제 IT 업계에서는 가장 큰 세계적인 박람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어쩌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박람회인데요. 네. 올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CES 2022는 네. 에그테크에 굉장히 큰 주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대거 여러 가지 에그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예. 아마 식량 위기에 대한 이 대안으로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좋은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지양분이 들어간 물, 그다음에 IT 패널, 발광 다이오드, 뭐 LED 조명을 이용한 이렇게 햇빛이 없어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IoT 기술을 접목하고 로봇 기술을 접목한 이 농업 기술이 이제 이번에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앞서도 대기업들도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도 이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네.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R&D 투자가 진행돼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바이엘이라고 우리 아스피린 개발한 회사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스피린 회사와 이제 협업해가지고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에그테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구글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은 회사잖아요. 빅데이터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구글의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에 주력하면서 농업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중국도 에그테크 뭘 하려면 여기 중국도 크게 판을 벌리니까. 중국은 예. 일단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가 농업으로 먹고 역시 대륙의 나라. 예, 네.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한 기업이 막 살았다가 한 기업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 중국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중국 자체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에그테크에 대해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이 정부 입장을 우리가 기초를 주목해 보는 것도 세계의 전체적인 분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을 좀 예를 있을 겁니다. 들어보자면은 예. 뭐캠 차이나라는 데가 뭐 어디 인수했다면서요. 스위스 네. 농업 뭐 농생명 기업 신덴타를 인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어지간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제표 기업인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은 이 투자 자체를 굉장히 에그테크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전 세계 유망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 분야가 커질 수 있다는 건 얘기하는 그리고 거니까. 트랙터도요 세계 마켓쉐어 1위가 존디어라는 회사인데 존디어. 예, 들어봤어요.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미 나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기술 플러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중소형 트랙터를 또 개발해가지고 네. 또 수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예. 또 오늘 방송을 보고 또 에그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리 주목받는 산업이라고 해도 투자는 잘 살펴보고 해야겠죠. 그럼요. 예. 10년, 15년 후에 나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고요. 맞아요. 그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섹터, 특히 산업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농업 산업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식량 위기에 의해서 네. 앞으로 각광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꿀벌 얘기도 드렸지만 이상 기후와 산업화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예.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교역망 붕괴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에그테크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 농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또 선별해야 될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그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 시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앞으로 계속. 예, 앞으로 이제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 투자나 그리고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맞아요. 상황을 우리가 네. 감안한다면 섣불리 막 맹신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길게 보시고 맞아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생각하시면 하지만 좋겠다. 시작점이니까 저희가 늘 예. 시작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이 아이폰이 나올 때 그다음에 15년 누군가 전에 문자로 애플처럼.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 예. 잊지 마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